우리가 달리는 차 안에서 안전띠를 해야 하는 이유, 방금 말씀드린 관성 때문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 있으면 우리 몸도 시간당 100km로 움직이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차가 급제동을 하잖아요. 우리 몸은 앞으로 팍 쏠립니다. 그래서 튕겨나가지 않게 의자에 몸을 딱 고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전띠가 이상하게 KTX나 기차에 없습니다. 왜죠? 실제로 벨트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차 엄청 크고 무겁죠. 그래서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실상 버스나 자가용처럼 빠르게 감속되지가 않아요. 즉 급정거가 아니라 그냥 정지야, 정지. 제동거리가 길고 속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해도 이 열차 자체가 바로 멈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열차 안에서 몸이 튕겨나갈 위험은 자동차보다 낮은 거죠. 근데 괜히 안전띠를 착용하면은 오히려 이게 신속한 탈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성 법칙은 어떤 물체의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물체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힘이 항상 사방에서 가해지죠. 그렇다면 물체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 마찰 없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공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공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밀어주면 원래보다 빨라지면서 굴러가겠죠.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 힘을 가하면 공이 느려지거나 멈추겠죠. 심하면 원래 방향과 다른 쪽으로 굴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 물체의 빠르기 혹은 방향까지 변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빠르기의 방향이 포함된 개념 뭐였죠? 속도죠, 속도. 이렇게 힘이 가해져서 속도가 변하는 걸 과학에선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그래서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깁니다. 보통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가속도의 가가 한자로 더해질까요, 더해질까? 그러니까 속도가 더해진다라는 그 어감 때문에 빨라지는 것만 가속도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느려져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빠르기든 방향이든 속도가 일단 변하기만 하면 일단 무조건 가속도가 있는 거고요. 이런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까 가속도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네, 힘. 그래서 힘이 커질수록 가속도도 커집니다. 세게 미는 게 살살 미는 것보다 당연히 속도 변화가 크겠죠? 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골프공이랑 볼링공을 던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뭐가 더 빨리 날아갈까요? 네,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하나는 바로 물체의 질량입니다. 질량. 볼링공처럼 무거운 물체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골프공처럼 비교적 가벼운 물체는 변화시키기 쉽겠죠. 굴러오는 볼링공을 반대로 멈추는 거, 이것보다 굴러오는 골프공 멈추는 것이 쉽겠죠. 네, 던질 때도 똑같고 멈출 때도 똑같아요. KTX를 멈추는 것보다 버스를 멈추는 게 쉽겠죠. 물론 둘 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못 멈춰. 그러니까 이건 실험해보지 마세요. 네, 이 말을 과학적으로 옮겨보면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합니다. 이 결과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하면 가속도 법칙이 나오는데요.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하고 힘과 비례한다. 이걸 가속도 법칙 혹은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식을 변형하면 바로 그 유명한 F는 ma가 돼요. F는 ma. 제가 웬만하면 공식 없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공식은 정말 알아둬야 돼요.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고 가장 기본이고 이거를 빼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아마 그냥 주입식으로 과학을 배운 세대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 이거랑 뉴턴의 F는 ma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물론 둘 다 기억을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이 두 가지랑 근해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법칙이니까 복잡할 법도 한데 말도 안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이게 지구에서든 우주에서든 물체 움직임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공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기업에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것,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결국 이 공식 덕분입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지간한 것들,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힘이 작용해서 움직이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바로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골프 치실 때, 러닝하실 때, 들고 있던 물체를 떨어뜨리실 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에서 가속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더 적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는 수준이에요.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까지 봤는데 그럼 마지막 운동 법칙 뭘까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완전히 밀폐된 위쪽까지 전부 막힌 무게 1000g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100g의 드론을 넣었습니다. 드론을 딱 담으면 이 전체 상자의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1100g이죠. 이건 당연하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상자 속에 드론이 이제 날아올라요. 공중에 떴어. 이 상자의 무게는 몇 g이 될까요? 네, 정답 1100g. 똑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드론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떴잖아. 뜨면 무게가 없죠. 무게가 0이야. 그러면 상자 무게만 따져서 총 1000g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밀폐된 곳입니다. 밀폐된 곳. 그렇죠? 밀폐된 곳이에요. 상자 안에 공기도 꽉 찼고 요게 딱 1000g인 거야. 이 상자 속 공기까지 합쳐서 우리가 1000g으로 이제 잰 거죠. 근데 드론을 띄우잖아요. 드론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드론이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면서 몸체를 띄웁니다. 원래 상자의 무게에 드론은 떴지만 드론의 무게만큼 밀어내는 힘이 요 아래쪽에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자 어떻습니까? 드론이 뜬 힘, 뜬 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 밀어내는 힘이 더해진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 전체의 무게는 여전히 1100g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도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헬리콥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아래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아래로 어마어마하게 불겠죠. 네, 몸이 막 밀려요. 밀려.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 겁니다. 바람이라는 거는 공기죠. 그죠? 헬기는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면서 뜹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 말은 헬기가 공기를 밀어내는 작용에 반작용으로 공기도 헬기를 위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면이 밀폐된 상자니까 공기가 사방으로 분산되지 않고 딱 갇혀 있으니까 딱 드론 무게만큼의 공기의 무게가 이 전체 상자 무게에 더해진다고 보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바퀴 달린 의자가 2개가 있습니다. 앞뒤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뒷사람이 앞사람의 등을 밉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거 드론보다 쉽죠? 네, 앞에 앉은 사람 앞으로 갑니다. 뒤에 앉은 사람 뒤로 갑니다. 이건 아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법한 일이다 보니까 상상하기도 쉽고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놀이공원 범퍼카랑 똑같아요. 멈춰있던 빈 차에 내가 가서 부딪히면 내 차는 속도가 줄어들고 아무도 안 타고 있던 빈 차는 반대로 속도가 커지죠.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뒤로 밀려나기도 해요. 네. 여러분이 손으로 책상을 이렇게 내려쳐 보세요. 내가 때렸죠. 그러면 나는 내가 때렸으니까 안 아파야 돼. 근데 내 손도 아파요. 왜냐면 책상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책상도 나를 때렸다는 겁니다. 네. 친구랑 싸울 때도 내가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아프죠. 하지만 나도 아파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너 손 괜찮아? 내 얼굴은 괜찮아. 야, 너도 손 아프겠다. 왜냐? 바로 세 번째 뉴턴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이에요. 항상 어떤 힘이 작용할 때는 힘을 받은 물체뿐만 아니라 힘을 가했던 물체도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 힘은 늘 쌍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이 반작용 자체가 과학을 모르면 실감하긴 힘들어요. 그죠? 내가 바닥을 딛고 걸어 다닐 때 바닥도 나를 민다는 거. 이렇게 들으면은 그렇구나. 뭐 하지만 뭐 걸을 때마다 바닥이 나를 밀고 있어. 뭐 이렇게 막 절절하게 느끼진 않잖아요. 이 모든 힘이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 과학자들의 의문과 호기심 그리고 관찰과 통찰이 없었다면 어쩌면 인류가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는 원리입니다. 여기다 약간 밤의 감성 한 스푼을 한번 더하면요. 저는 제가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저를 뒤에서 떠받쳐준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하시는 일, 바라는 일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딛고 걸어 나가시면 아마 세상이 여러분을 같은 힘으로 밀어줄 겁니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이성의 세계로 돌아가면요. 우리 생활에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동수단입니다. 배는 노를 젓거나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받는 반작용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행기 역시 공기를 밀어낼 때 생기는 반작용을 이용하고요. 자동차는 땅을 뒤로 밀어내는 힘, 땅이 차를 밀어내는 반작용으로 다릅니다. 야, 이 정도면은 뭐 작용 반작용 다 알았다 뭐 싶으실 텐데 작용 반작용에는 약간 교묘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작용 반작용 법칙을 한번 완벽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마차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퀴즈인데요. 작용 반작용 개념을 오해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말이 앞으로 가려면 마차를 당겨야 됩니다. 그런데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마차도 말을 뒤로 당깁니다. 뭐야? 그러면 말과 마차는 서로 똑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이 문제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말이 마차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 때문에 마차도 말을 당기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작용 반작용 관계 두 힘은 서로 더해질 일이 없어요. 마차가 말을 당기는 힘은 말에 작용하는 거고요. 말이 마차를 당기는 힘은 마차에 작용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 운동 상태를 알려면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만 계산해야 돼요. 말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기가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더 크면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마차 입장에서 볼게요. 마차 입장에서는 수레와 바퀴 사이의 마찰력 혹은 공기 저항보다 말이 나를 당기는 힘이 크면 그럼 땡인 거예요. 말이랑 마차가 앞으로 못 나간다면 그거는 각각 다른 힘들로 상쇄가 되는 거지 작용 반작용하는 힘끼리 상쇄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 둘은 서로 이렇게 상쇄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내가 책상을 때렸어. 책상은 나를 때렸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두 힘은 절대 합쳐질 일이 없다는 과학 지식까지 드리는 겁니다. 요즘 영화 같은 데서도 시간과 블랙홀 뭐 이런 소재가 다뤄지고요. 많은 분들이 양자역학이나 미시세계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고전 물리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 가서는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약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혀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소위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그런 일상생활, 실생활에서 뉴턴 운동법칙 같은 고전 물리학 법칙들이 여전히 24시간 하루 종일 사방에서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언제나 위인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올타임 레전드인 이유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